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 한때는 뭐 고비처라 하기도 했고 문 정권의 게시타포 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공수처요. 자, 그래서 이 공수처가 계속 지금 문 정권이 이어서 집권했더라면 조직이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게시타포 기관이 되었겠죠. 그런데 공수처가 만들어지자마자 정권이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윤 정권 하에서는 결역, 그러니까 닭갈비처럼 되어 가지고 버리자니 지금 법적으로 있는 기관이라서 버리기 어렵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가자니 좀 끄끄럽긴 한데 차라리 이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로 만들어서 공직자들을 통제하고 야당을 겁을 주는 기관으로 유지할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반대했고, 또 당시 국민의힘도 결국 여론에 못 이겨서 반대 장애 투쟁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9년 12월 30일 날 야당만은 모여가지고 이걸 가결시켰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싸우다가 결국 이 문제에서는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슬그머니 그냥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통과가 되었죠. 당시 황교안이가 이 문제에 반대한다고 그렇게 거리투쟁을 했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냥 슬그머니 통과를 사실상 묵인내고 통과시켜 줬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이 지금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검사가 현재 뭐 24명이 있고 공수처장까지 포함해서 25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부장검사가 4자리.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상으로 제일 작은 청주지검 정도 되는 규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고,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중앙 행정기관이에요. 국가인권위 같은 그런 기관이죠. 자, 그래서 좀 세밀하게 따져보자면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그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 상급 이상 공무원,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입법처 정무직 공무원,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 공무원 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 부원장,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상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이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 지시 혐의로 소환을 거듭 요구하고 지금 체포안이 많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막강했던 이 공수처가 당시 급히 만들어진다고 조직의 심무규칙이나 조직 체계를 제대로 갖춘지 못한 채 출발했고, 그래서 논의 과정이 9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9년에 통과될 때까지 그야말로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 공수처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시키는데 급급했지,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했지, 정확하게 이 직책들 간의 교통 정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감찰관을 사실 임명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이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가 서로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이거 더 나아가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요, 손중선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마는 무죄. 또 김영준 부장검사 무죄.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영장을 청구한 4번 모두 기각되고 또 무죄가 나오고 이러면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 능력이 일단 자체가 제대로 없음을 갖다가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급이 25명밖에 안 돼서 그렇다지만 이 공수처에 그동안 그만둔 검사도 11명이고 심지어 그만둔 수사관도 11명이었다. 그러니까 자주 그만두고 있고 또 공수처 내부에서도 지금 판검사 출신들 간에 알력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관끼리에 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수사력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최근에 이제 유병호 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 등과 이렇게 문자를 나누는 장면이 찍혔는데 영장 판사를 갖다가 쇼핑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치는 것은 어떤 영장 판사가 있을 때 그에게 쳐야 되도록이면 이게 영장이 통과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영장을 통과시켜 본 적 없는 공수처가 영장 전담 판사를 골라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려고 고심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 남아서 공수처장의 지금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죠.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욱이가 또 자기 밑에 차장하고 누구를 갖다가 후임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하니까 뭐 이 사람은 판사 출신들은 안 할라 그런다 하면서 언급한 게 몇 명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특정 지역의 판사 출신이었어요. 물론 공수처장은 전임 공수처장이 후임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공수처 내부의 이 추천 구조를 보면 압니다. 여야당에서 각 2명씩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1명 추천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추천하고 대법원 행정처장요. 변협에서 1명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야당 2개 빼고 여당에서 하는 2개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또 대법원 행정처장, 변협 이렇게 5개는 서로 합의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것도 문재인이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 7명 중 6명이 찬성하려면 야당이 반대하니까 7명 중 5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임 공수처장은 지금 김준욱이 현 공수처장이 야당하고 짜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당이 미는 사람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물러나면서도 자신들이 좀 잘 못한 게 많은지 문제가 좀 있는지 모르지만은 후임까지 야당과 현 민주당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김진욱이를 민주당에서 시켜줬으니까 민주당과 구색을 좀 맞춰보려고 저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김진욱이는 최근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윤 정권 출범 이후에 제일 어정쩡한 기관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에 자기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아주 애쓰면서 버티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였어요. 그러면 윤 정권은 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수가 반대하는데도 출범이 되었으면 우리는 공수처를 임명하지 않겠다든지 뭐 이거 없애자고 주장하든지, 물론 윤 정권이 법을 바꾸기 전에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윤 정권이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공수처는 총선에 승리하면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후임을 임명했더라도 한시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윤 정권의 입장을 보면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문수처였지만 1월달 이후에는 공수처가 윤수처가 되어서 우리말 잘 듣는 또 이 명견이 한 마리 더 생긴다. 잘 교육시키고 트레이닝 시켜서 말 안 듣는 것들 물어. 야당 의원들 물어. 이래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없애자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보수가 공수처가 문 정권의 게시타포 역할을 해서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공무원들을 감시해서 정권의 앞잡이로 만드는 겁을 줘가지고 이런 기구였다면 지금도 그 입장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어정쩡해졌지만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기간이 자리 잡기도 전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공수처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지만 적어도 보수가 했던 말과 원칙, 이념을 그렇게 따지는 윤석열의 원칙이라면 공수처는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선거에 승리하면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해야지. 윤 정권 또한 공수처를 적당히 이용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이 언제 정권의 게시타포라고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확 바꿔서 예전처럼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2기 공수처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길들여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윤수처가 되면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상대를 향해서 물기나 하고 정권의 비리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수사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남을 거예요. 지금도 공수처가 괜히 감사원의 유병호나 물라했었지 용산을 향해서 물라고도 못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요 정말 이런 기구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기구를 없애버려야 된다. 있어도 다 있으나 마나 정치적으로 눈치 보고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잘못 출발했고 그 목적이 지극히 불순했다면 그것은 지금도 그래야 돼요. 검수완박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 끝까지 검수완박을 반대해야 될 건데 윤석열이가 슬그머니 권성동을 시켜서 검수완박을 찬성하려다가 보수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형식적으로 반대하는 척 했지만 결국 통과시켜주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검수완박이나 공수처를 취급하는 모양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라는 것들이나 진보라는 것들이나 전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도 진실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런 기관을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씁니까? 공수처의 내년 예산은 202억. 2021년 출범할 때 232억이었고 올해는 176억, 내년에는 15% 늘려서 202억이라고 합니다. 20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고 한국 사회에서 위치가 뭔지도 모르는 어정쩡한 이런 기구를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수처 검사는 검사인가 아닌가라는 신분도 논란이에요. 일부는 사법경찰관이라고 일부는 검사라고 이렇게 지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자,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위법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헌법 해석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가 검사인지 아닌지가 지금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의 위치도 불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권이 합법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수사 범위, 관할, 권한이 누더기처럼 쪼개져 있는 공수처법 자체의 허술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애초부터 수사 범위가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어서 경찰, 검찰과 수사 관할이 애매하고 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열장 발부 시 검찰과 구속기간을 어떻게 나눌지 그런 문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공수처를 탄생시킨 민주당도 현직 검사의 직권 남용 의혹이 포함된 고발장을 공수처에다 내지 않고 대검에다가 낸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 이런 기관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공수처장이 올해 1월 2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자기 조직이 하도 한심해서 눈물 흘린 겁니까? 이런 죄 많은 기관이 할 일 없이 돈만 쓰는 기관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한탄에서 한 겁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We are